고려대 경영은 거의 누적 인원수로는 100명 넘게 보냈을 겁니다. 고려대 경영은 거의 누적 인원수로는 100명 넘게 보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입시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지금 고려대 원래 여기서부터 2탄 찍으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벌써 이제 3탄이 됐어요. 또 편집자분한테 혼날 게 너무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학교고 최선을 다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인간은 원래 망각의 동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앞에 동영상 복습해보면 일반 전형과 학교 추천 2는 학종이고 학교 추천 1은 교과로 이번에 편제가 됐고, 그 다음 실기로 되어 있는 획기자 전형은 실제로는 학종 성격을 갖고 있지만 양쪽을 이쪽 3개 중에서 1개, 실기 전형 1개 해서 2개를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획운동 전형이 된다면 그것까지 해서 총 3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학적인 학생들은 이 중에서 1개, 이 중에서 1개 이렇게 쓰게 되겠죠.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경영학과 무려 일반 전형을 100명이나 선발합니다. 학교 추천 1은 35명, 학교 추천 2는 96명입니다. 그리고 특기자 전형 43명이나 선발하는데요. 사실 주로 자사고와 외고를 많이 선발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합격한 학생들의 내부를 살펴보면 일반고가 가장 적은 게 고려대 특기자 전형이라는 거. 고대 경영대는 이제 정원, 그러니까 정시까지 다 합쳤을 때 320명이에요. 엄청나죠. 여러분 고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경은 서울대 입문이랑 이제 예전부터 맘먹었죠. 맘먹었고, 이제 요새는 또 연고대를 좀 더 이제 경영 같은 경우에 좀 더 좀 선호하는 추세가 있어서 많이들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국문학과는 53명밖에 안 되네요. 저는 여긴 한 번도 보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입시를 했는데, 고려대 국문학과는 제가 많이 보내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11년 했으니까 한두 명은 보냈겠죠. 근데 저는 주로 여기를 많이 보냈어요. 고려대 경영은 거의 누적 인원수로는 100명 넘게 보냈을 겁니다. 11년 다 합산하면. 그 다음에 한국사학과가 있어요. 여기가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꼭 도와달라는 친구들이 있어서 도움 줬었는데, 그때도 제가 막 꼭 거길 가야겠니, 인원수가 이렇게 적은데, 근데 도전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일반 전형을 합격시켰던 케이스가 있고요. 사학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독특한 게 한국사학과 있고 사학과 이렇게 있으니까 좀 이 두 개의 차이를 좀 잘 극명하게 잘 분류할 수 있는 사람만 두 개의 학종에 잘 지원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리학과, 고대 심리학과 엄청 유명하죠. 심리학과 자체가 이제 문과에서 거의 가장 탑급으로 셉니다. 입결을 살펴보더라도 굉장히 쓴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입결 한번 볼까요? 지금 심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1.1 정도의 학교 추천 전형에서 합격자 평균이 1.1 정도였네요. 그리고 고교 추천 2에서는 심리학과 1.5 정도로 타 학과들보다 높은 쪽에 속했습니다. 왜냐면 뭐 한문학과나 영어영문학과나 도어동문학과, 그 외에 뭐 언어학과 이런 쪽은 1.7 정도가 합격자들의 평균이었기 때문에 고교 추천 2 전형 기준으로요. 그 부분 생각하시면 심리학과는 어느 쪽으로 가든지 세다. 그 다음에 한문학과 보시면 이쪽은 특기자 전형을 아예 선발하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특기자 전형, 그러니까 나는 한국사학과를 꼭 쓰고 싶어 이런 친구는 기회균등이 되지 않는다면 이 특기자 전형도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중에 딱 한 개만, 그러니까 고려대를 한 개만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연세대는요, 나중에 모집 요강 분석할 때 알려드리겠지만, 연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자학교를 5개까지 쓸 수 있게 지금 세팅을 해놨어요. 연세대를 5개까지 쓸 수 있게 세팅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올해 연세대 경쟁률은 어마어마하겠죠. 어마어마할 겁니다. 근데 고려대 경쟁률은 조금 실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려대 경쟁률은. 올해 연세대는 허수가 좀 많을 거고 고려대는 좀 실수가 많을 겁니다. 나머지는 크게 두드러지는 부분은 없고, 영어영문학과 특기자 전형으로 열세명 뽑는다는 것 정도가 약간 두드러지네요. 영어영문학과는 총 100명이니까 이것도 좀 인원수가 많구나. 그럼 인원수 많은 걸로 치면 자연계열에 있는 생명공학부도 있는데, 생명공학부도 상당히 많은 인원수를 선발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기억하실 건 이쪽이 일반, 고교추천 1, 고교추천 2, 그 다음 맨 마지막이 특기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생명공학부와 생명과학부도 본인의 컨텐츠가 정확하게 과학인지 과학공학인지를 고민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식품자원경제학과, 여기도 많이 합격했습니다. 여기가 약간 자연계열일 것 같은데 인문으로 편제돼 있어서 경쟁률이 좀 잘 낮게 나와요. 그래서 이 학과는 또 은근히 생각보다 이 학과를 딱 맞춰서 쓰겠다고 하면은
의외로 경제학을 좀 준비한 학생도 거기다 약간 식품정원을 좀 넣는다든가 해가지고 준비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니까 난 성적이 좀 많이 모자란데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 있으면은 저라면 이쪽 학과를 좀 추천을 해줄 것 같아요. 식품정원 경제학과가 일반 전형에서 좀 좋았던 것 같은데 작년에. 네, 식품정원 경제학과 작년에 일반 전형 합격자 내신 평균은 2.4 정도로 기억이 되네요. 그 다음에 정치외교학과. 이쪽도 요새 좀 제가 눈 돌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고대 경영학과 워낙 많이 보내다 보니까 웬만하면 제가 막 고대 경영을 돌려가지고 많이 넣고 또 실제로 합격을 많이 시켰는데 요새는 또 제가 하던 어떤 노하우를 좀 카피가 들어간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요새 경쟁률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특기자도 10명이나 선발하기 때문에 이 셋 중에 하나 쓰고 여기 하나 이렇게 쓰겠죠. 보통 저한테 상담 오는 애들은 요 정도 성적이 안 됩니다. 요 정도 성적이라 하면 1.2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정도 성적이라 하면 어디다? 고교 추천, 학교 추천 1, 학교 추천 1, 1.1 정도만 쓴다. 경쟁률 잘 봐서요. 내가 1.2다 이런 경우에 경쟁률 잘 봐서 배수에 간당간당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면 써도 괜찮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수시전 컨설팅 꼭 받으시고요. 경제학과 128명 총 선발이고요. 45명, 38명 이렇게 선발하고 고교 추천 2나 일반 전형이나 둘 다 그 합격자 내신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잠깐 언급했던 정치외교학과는 일반 전형에서의 합격자 내신 평균이 2.7이었는데 경제학과는 2.4였어요. 이런 거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2점대 초반에 내신으로 평균이 나오는 학과는 내신을 좀 더 많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점대 후반으로 합격자 평균이 이 인문 계열에서 이 일반 계열에서 나온 경우라면 좀 더 비교과를 많이 봤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학과에 실질적으로 최저를 맞춘 학생들이 얼마 없다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고려대는 워낙에 최저가 중요한 학교이다 보니까요. 특히나 일반 전형은 4합 6, 4합 7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죠. 신소재공학부도 한번 터치하고 갈게요. 신소재공학부가 129명이면 거의 한양대급으로 많이 뽑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도 굉장히 많이 뽑고 기계공학부랑 거의 필적하잖아요. 보통 이제 학과 배분을 할 때 기계공학부와 전기전자공학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신소재공학부는 한 5위 정도인데 여기서는 거의 3위예요. 그래서 요쪽의 학과도 조금 눈여겨보세요. 실질 경쟁률이 좀 유리했던 걸로 전 기억을 하고 있고 올해도 그럴 거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신소재공학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 신소재공학이랑 보충관계가 돼가 되고 둘이서 은근히 의외로 또 한양대 신소재공학 때문에 한양대 가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항상 도미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통계에서는 도미노 분석상 이 신소재공학부가 자리가 좋아요. 빠질 자리가 좀 된다는 거죠. 작년에 신소재공학부의 입결 한번 살펴볼게요. 작년에 일반 전형의 경우 합격자 내신 평균이 2.3 정도였고요. 고교 추천, 학교 추천 2 전형의 경우는 네, 평균은 1.5 정도였네요. 그리고 좀 독특한 점이 뭐냐면 작년에 고교 추천 2의 자연계열의 평균은 1.5였는데 대부분 학과가 다 1.5였어요. 독특하지 않나요? 그 얘기는 오히려 문과에서는 1.7, 1.8 이런 학과들이 나왔는데 평균이 1.7, 1.8인 학과들이 나왔는데 자연계열에서는 마치 짝이라도 한 것듯이 대부분의 학과에는 1.5 정도의 입결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평균치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좀 학교 자사고 높은 애들 이런 애들은 특기자 전형 위주로 뽑고 그 다음에 내신 1.5다, 1.4다, 1.6이다, 1.7이다 이런 학생들은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학교 추천 2로 주로 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일반고든 자사고든 학교 추천 2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추천 2가 선발하고자 하는 거는 내신 1.5 정도의 일반고 애들 위주라는 거죠.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또 고대에서 인기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여기 산업경영공학부예요. 상공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제가 이제 매년 합격자 2명씩은 나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기가 인기가 많고요. 수요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경쟁률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원수를 가장 많이 뽑는 전기전자공학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의과대학이 나오는데 의과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33명을 일반 전형으로 선발하고 그런데 이전형이든 고교 추천 1이든 학교 추천 2든 상관없이 이쪽에 최저 보는 전형은 모두 다 4합 5이며 거기에다가 과탐은 무조건 평균으로 그러니까 한 과목만 들어간 게 아니라 두 과목 다 들어간다는 거 굉장히 까다로운 의대 최저를 요구하고 있다. 대신에 여기 보면 특기자 전형은 10명만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기자 전형으로 고대 특기자 전형으로 합격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매년 있는데요. 일반고를 시켜야 좀 대단한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특기자 전형은 사실 과고 자사고를 위한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나중에 고려대가 지워주세요 하면 지워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당시 사범대인데요. 고대 사범대 알아주죠. 근데 고대 사범대는 지금 보면은 영어교육과와 수학교육과, 체능교육과 이쪽을 제외하고는 특기자 전형으로 선발을 안 해요. 그럼 사실상 그냥 이 중에서 하나만 쓸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교육 이쪽을 쓰는 친구들과 한양대 사범을 쓰는 애들이 또 역시 보충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보충관계가 있을 때 도미노 분석은 두 개의 학교의 이제 경쟁률이 쌓이는 것을 보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시간 모니터링을 꼭 하시라는 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다음 제가 좋아하는 간호대학과, 그 다음에 바이오의공학부와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바이오의공학부도 되게 많이 보냈어요. 막 내신 2등급이라서 의대 너무 가고 싶은데 못 가는 학생들 그런 경우는 혹시 근데 또 이런 학생도 있어요. 의대를 못 가서 반드시 바이오의공학부를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뭔가 사람을 진료하거나 이런 건 좀 부담을 느끼지만 어떤 의과학, 의공학적인 어떤 발전을 이뤄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인간의 삶을 이롭게 만드는 것에 더 욕심이 있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뚜렷한 목표가 있는 학생들이 오히려 더 합격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합격자들이 꽤 많다. 근데 여기는 저는 제가 합격시킨 케이스들은 운이 좋게도 의대를 가고 싶지만 여기를 쓴 게 아니라 정말 여기를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이오의공학부가 뭘 배우는 곳이고 바이오시스템 의학부가 뭘 배우는 곳인지를 저보다 더 잘 알고 있는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자기의 입시를 주도적으로 하시려면 직접 많이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컨설턴트와 얘기를 해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고려대 미디어학부가 예를 들어 옛날에 고려대 신방과일 때는 굉장히 셌는데 이 미디어학부를 이름을 바꾼 이후로는 예전만큼 세진 않아요. 경쟁률 예전만큼 세진 않아요. 미디어학부의 그 내신 한번 볼까요? 미디어학부가 인문계열의 경우 합격자 평균이 2.8로 전체 학과 중에서 조금 낮은 편에 속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근데 최근은 미디어학부가 예전 같지 않아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경영학부는 어땠을까요?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에서 합격자 평균이 3.0입니다. 거기다가 이걸 잘 비교하셔야 되는 게 경제학과는 2.4였는데 경영학과는 3.0이었어요. 평균이. 그 얘기는 경영학과는 좀 내신이 낮은 학생이라 하더라도 합격이 됐는데 경제학과는 내신이 좀 낮은 학생들의 합격이 잘 안 됐다라는 거, 그리고 좀 더 일반고 위주에 선발을 했다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도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자유전공학부 되게 탐나더라고요. 근데 은근히 자소서 잘 쓰기가 힘들어요. 자유전공학부가. 그래서 자유전공학부 자소서 잘 쓰기 꿀팁 같은 거 여러분들이 요청하시면 저희가 올려드릴 테니까 유튜브에 댓글과 요청을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이버 국방학과도 물어보신 분이 많았는데 사이버 국방학과의 경우 지금 특기자 전형으로 18명 선발하는데 가로가 갖춰져 있잖아요. 사이버 국방학부는 국방부 후원하에 설립된 계약학과로 졸업 후 사이버 사령부 등 사이버 국방 유관기관에서 7년간 장교로 의무 복무하게 됩니다. 군 가상복무 지원금으로 등록금이 전액 지원됩니다. 그래서 저의 얼마 전에 저 아는 지인을 만났어요. 그 친구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는 언니를 만나고 온 거죠. 근데 그분이 원래 제가 아는 언니였던 게 아니고 제가 한 11년 전에 딱 어떤 과외와 컨설팅의 중간에 업무를 하고 있을 때 6살인가 7살짜리 애기를 봤었어요. 그 친구 그땐 제가 이제 뭐 약간 과외를 병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어 과외를 해줬었는데 굉장히 어린 데 과외를 해줬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벌써 이제 고등학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여기를 좀 소개시켜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굉장히 뭐 그런 국방 쪽에 관심이 많고 막 비행기의 어떤 군수시설 이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대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미리미리 그쪽으로 좀 특기를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이버 국방과는 많이 보내지는 않고 1년에 한두 명 정도 겨우겨우 보내고 있는데 한두 명도 사실 많은 겁니다. 전국에서 18명이잖아요. 그죠? 자유전공학부 입학생은 1학년 1학기부터 공공과버넌스와 리더십 융합 전공을 제2전공을 시작을 해야 하고요. 3학기 이후에는 지원하여 배정받은 인문사회계, 그러니까 지원하여 배정받습니다. 경영에 지원하면 그걸 배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3학기 이후니까 2학기 다니고 세 번째 학기 다니기 전, 그러니까 1학년 말에 내신으로 내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학점으로 이제 지원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미시라고 돼 있죠. 그래서 컴퓨터학과를 제1전공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시잖아요. 엔드잖아요. 자율전공학부 입학생은 컴퓨터학과를 제2전공 이수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여기다가 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면접 때 컴퓨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전 컴퓨터 잘 모릅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학생은 컴퓨터학과 제1전공을 해야 되는데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 모집 요강을 꼼꼼히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자율전공학부 입학생한테 바라는 것은 컴퓨터를 통해서 뭔가 생산을 할 수 있으면서도 그걸 가지고 너가 식품자원 경제학을 하든지 국제학을 하든지 경영학을 하든지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을 다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융합학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저녁 일정은 이제 9월 9일 5시. 그러니까 거의 가장 빠르게 원서 접수를 마감하는 학교 중 하나입니다. 가장 빠르게 원서 접수를 마감한다는 건 그만큼 허수가 아니라 실수 학생들이 지원한다는 겁니다. 저는 올해 고려대의 경쟁률이 아주 높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연세대가 올해 굉장히 높을 거기 때문에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같이 올라갈 가능성은 조금 있습니다. 연세대랑 고려대는 보충관계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연세대 고려대가 보충관계일 것 같나요? 아니요. 같이 쓰는 관계입니다. 근데 한양대랑 고려대는 보충관계가 맞아요. 이런 거 좀 어려우시죠? 1단계 합격자 발표는 11월 26일로 우리가 11월 14일에 수능을 보니까 약 2주 되기 전쯤에 1단계 합격자를 발표해주고 11월 31일, 12월 1일에 면접을 보러 가는데 이 시즌에 1단계 합격자 발표하고 4일, 5일 있는 이 시즌에 저희가 센터가 미어 터질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서류 때부터 제가 준비해준 학생들이 많고 그 학생이 다 붙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을 또 면접 컨설팅 안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근데 진짜 힘들지만 결과가 좋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명인가 2명 빼고는 다 합격이 된 걸로 알아요. 지금 보시면 학교 추천 1은 10월 19일, 10월 20일 이렇게 11월 14일에 수능을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 날짜에 면접을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학생들한테 부담이에요. 그래서 경쟁률이 항상 낮습니다. 전혀 이제 나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정시로 서울대 갈 거야. 정시로 스카이 갈 거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시에 조금 영향을 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안 쓰는 학생들도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요거를 좀 쓰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멘탈 관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멘탈 관리를 해나가면서 고려대를 내가 가고 싶은 학교라면 고려대가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경쟁률도 굉장히 낮은 편이고 그리고 이제 이걸 갔다 와서 나 이거 정말 마음에 들었다 그럼 더 여기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아까 우리 학교 추천 1 최저가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나세요? 학교 추천 1 최저는 한 3합 6, 3합 7 이렇게 돼 있었죠. 그리고 학교 추천 2는 3합 5, 3합 6 이렇게 돼 있었죠. 이제 외울 때도 됐어요. 학교 추천 2의 경우에는 3합 5, 3합 6 이렇게 돼 있었고 지금 뭐 면접고사 보면 11월 23일, 11월 24일 딱 보시면 이때도 고생 엄청 고생이에요. 고대 하나만 하기에도 좀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작년에 고려대 때문에 센터가 미어 터질 뻔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고려대에 좀 집중하자. 연세대는 하겠다는 센터 많을 텐데 올해는 고려대에 집중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려대는 좀 촬영물을 많이 남겨놓은 생각이에요.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고려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1대1 컨설팅을 가장 많이 보내는 센터일 거라고 전 자부하고 있어요. 특기자 전형입니다. 특기자 전형도 제가 많이 보냈다고 했죠. 고려대 경영 많이 보냈고 고려대 생과 생공 이쪽 많이 보냈는데 사이버 국방학과도 매년 한두 명씩은 보내고 있다는 점 말씀드렸고 지금 면접고사가 자연계모 집단위는 10월 26일, 인문계모 집단위는 10월 27일 그래서 이때도 또 이 앞에 일주일이 굉장히 바쁜 거예요.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추가 합격자 발표 및 등록인데 이거는 제 학생들 중에서도 추합으로 된 학생들이 많아서 참 그때 되면은 같이 피마르게 기다립니다. 이왕이면은 면접 좀 더 잘 보면 추합 아니고 바로 붙을 수도 있고요. 작년에 한 명 기억난다. 작년에 고려대 영어영문학과 학생인데 되게 처음에는 좀 면접을 못했는데 같이 노력하다 보니까 실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예비번호 15번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전년도에 예비번호 15번까지 빠졌었는데 그 전년도에 말이죠. 근데 이제 그때 그 친구는 되게 애타게 기다리다가 안 됐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면접 조금만 잘 보면 그렇게 애매하게 막 번호 받아가지고 막 마음 조리하면서 기다리고 결과적으로 안 되고 이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면접 때는 꼭 면접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친구는 면접 컨설팅 받고도 결과가 안 좋았지만 사실 굉장히 많이 좋아진 케이스에 속했고 너무 아깝게 떨어져서 저도 아깝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저도 좀 더 잘 가르치고 좀 더 멘탈 관리를 좀 더 잘해주도록 저희 센터 직원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얘기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죠? 그러면 우리가 다음 영상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전형 각각을 한 번 더 훑으면서 빠르게 훑을까요? 왜냐면 제가 이미 앞에서 전형에 대한 설명을 다 했거든요. 그리고 전형 빠르게 훑고 그 다음에 장학금 훑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 안녕.